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 금요일이죠. 아마존의 주가가 2.8%가량 내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나스닥이 이날 2% 이상 급락이 나온 만큼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주요하게 작용을 했고요. 또 이날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인 아카마이테크가 예상보다 부진한 전망을 발표하게 되면서 주가가 20% 이상 급락한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마존의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 둔화 이슈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낙폭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근 아마존의 낙폭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짐 크래머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 관련 기사 오늘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Jim Cramer calls Amazon Institute like a money side up. 이 짐 크래머가 아마존을 머니 사이드 업이라고 평가했다. 저희 PD님이 오늘 이 머니 사이드 업을 어떻게 번역을 할지 좀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자, 이 머니 사이드 업, 계란을 우리가 한쪽만 익혀서 마치 구름 속에 해가 떠오른 것처럼 보이는 그걸 우리가 바로 써니 사이드 업이라고 하죠. 이 써니 사이드 업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주가가 일시적으로 잠시 하락하더라도 그 회사의 뛰어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이 장기 투자를 하면 결국에는 돈이 노른자처럼 위로 향할 것이다 라는 표현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길게 봤을 때 긍정적인 주식을 우리 머니사이드업이라고 짐 크래머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실제로 짐 크래머는 최근 아마존의 주가 하락세를 선물이다라고 칭하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마존의 소매 유통 사업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프라임의 배송 시간이 점점 짧아짐에 따라서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쿠팡의 지금까지의 행보가 생각이 나는 대목이네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AWS가 독자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클라우드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줬고요. 또 세 번째로는 아마존의 재투자율. 저도 이 부분은 주목을 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읽어보니까요. 재무적으로 아마존은 다른 기업 대비 재투자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단기적으로 1, 2년 정도만 줄이기만 하더라도 잉여 현금 흐름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라고 짐 크래머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아마존이 현재의 주가 하락세를 멈추고 머니 사이드업이 되는 그 순간을 언제쯤으로 보실까요? 자, 아마존 실적 괜찮다는 얘기는 지난주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아마존 한 번 더 얘기드렸는데, 근데 좋지만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이 아마존 일단 조정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빠질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조정 비율로 따지게 되면 제가 이미 왼쪽에다가 해놨는데 207달러, 196달러, 186달러 지난주 금요일도 했던 얘기입니다. 그쪽으로 얘는 조정 받아야 돼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지금 타이밍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미국 주식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작년 11월 달에 많이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면 뉴스에서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1,000억 달러. 그러니까 그게 한 140조 정도 되거든요. 140조, 150조 정도 자산이 됐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니까 미국 주식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뭐 그게 뭐 1,000억 달러가 얼마인지도 그냥 그거 상관없이 그냥 1,000억 달러 그러니까 됐다 많은 돈인가 보다 해가지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뉴스도 보고 그다음에 기사 내용도 그때 많이 얘기 나와서 이제라도 나는 미국 주식 가야겠다 하는 사람이 많이 넘어갔어요. 작년에. 이미 계속 넘어가고 있었는데 작년 11월 달 그 기사로 인해 가지고 뭐 여기저기 블로그에도 그 기사 많이 떴고요. 그래서 뭐 미국 주식으로 개인 투자자 1,000억 달러. 사실 1,000억 달러가 아니고요. 펀드하고 이거 다 합치게 되면 거의 3,000억 달러 정도가 돼요. 지금 아마 3,000억 달러가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 450조 정도에서 한 400조에서 450조 정도는 지금 미국 주식으로 많이 넘어가 있을 텐데 근데 재작년이나 작년 초에 넘어갔던 사람들 지금도 수익인데 하필이면 그 기사 보고 작년 11월 달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지금 다 재미가 없어요. 마찬가지 아마존도 보면은 작년 11월 달에 들어갔다 쳐봐요. 수익이 났는데 그나마 수익이 난 게 얘랬죠. 메타 아마존이거든요. 나머지들은 재미 하나도 없어요. 테슬라 볼래요 한번 여러분들? 테슬라. 제가 이거 여기서 산 사람들은 재미없을 거라 그랬죠. 지금도 잠깐 반등 줬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 밀리면 더 사면 된다 그랬습니다. 밀리면 이것도 얘기해 준 적이 있고 자 다시 또 아마존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207달러. 일단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조정을 받아야 될 자리고요.
그 다음에 196달러 여기입니다. 그 다음이 186달러. 근데 또 내려오면 또 무서워서 또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까 봐 쫓아 들어가다가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물려갖고 꼼짝 말아가 되지만 막상 안 샀던 사람들이 이렇게 밀리게 되면 더 빠질까 봐 무서워서 못 사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그래서 미리 잡아놓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207달러, 196달러, 186달러인데 미국 시장이 강하게 조정을 받으면 중심이야. 그러니까 196달러에서 186달러로 공략하는 게 좋고 미국 시장이 여기서 인플레이션 얘기니 뭐니 뭐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이번 주 수요일 날에 또 실적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서 기술주들이 좋게 움직이면 그때는 뭐 207달러에서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략을 잘 세워놓고 미국 주식시장 공략하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 주식은 오늘 거봐 진다키트 관련주 움직인다 했죠. 랩지노믹스 지금 아까서부터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벌써 앞자리가 2자로 지금 랩지노믹스 이게 테마에 대한 이제 순환매거든요. 거래 실리고 아마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전 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다키트주 더 간다고 보는데 그럼 로봇주들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물론 미국 주식이 뭐 아마존, 뭐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도 마찬가지고 박스권장이라고 했잖아요. 매매장이니까 쫓아가는 게 아니고 조정식 매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오늘 공개 방송하겠습니다. 이유는 저거 랩지노믹스 더 갈 것 같거든요. 그럼 더 가게 되면 저 엑세스 바이오도 더 간단 말이에요. 저것도 두 자릿수 가야 되는데 지금 저거 지금 6%대 7%대 결결거리고 있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매매로서는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8월 달, 7월 달, 9월 달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해갖고 중간에 12월 달인가 1월 달에 중국에서 무슨 뭐 갑자기 학교가 뭐 폐교령이 냈느니 어쩌든 막 기사 뜨면서 갑자기 진단키트가 갑자기 급등한 적이 있어요. 여기 시젠 보면은 시젠도 이게 급등한 적 있죠. 여기 1월 달에 갑자기 급등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그래서 여기에서 샀던 사람들 물려 있다가 갑자기 수익 나가지고 막 조활하다가 조정받을 때 다시 공략을 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 안 움직이다가 이제 다시 움직이잖아요. 그럼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28,000원에 팔아야 되는 거 시즌 기준으로 34,000원에 팔아야 될 거냐. 지금 거래량을 보게 되면 지금 느낌이 오는 게 있어서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뒤에 11시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 미국 주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타이밍의 문제라 그랬지 미국 주식은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미국 주식이 나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조정받으면 사면 되는 게 미국 주식인데 그 수익률과 재미가 한국 주식보다 떨어진다고 제가 눈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건 작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제가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이 떨어질 때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그렇지 미국 주식이 뭐 특별히 더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게 다 타이밍적인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주식 오늘 하루 만에 지금 랩지노믹스 20% 올라가는 거 봐봐요.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하루 만에 30% 올라가는 경우 정말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차트 보더라도 이게 누적으로 조금 올라가고 됐던 건데 근데 미국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동안 10년 동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간 만큼 더 올라갈 거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만큼 올라갔다가 모든 경제는 버블이 걸리게 되면 무너지면서 쾅 빠집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그렇게 깨질 자리는 아니에요. 언젠가는 미국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걸리거나 말도 안 되는 뭔가 상황이 걸려가지고 뭐 풀지 못하는 완전 실타래가 얽혀가지고 나중에서는 경제가 무너지면서 전 세계를 한번 휘청거리면서 박살날 때가 있겠죠. 앞으로 5년 뒤든 10년 뒤든 분명히 한번 오긴 할 겁니다. 미국 시장 엄청나게 박살나는 늘 그래왔으니까 뭐 10년에 한 번씩 뭐 대공황이 찾아오든 뭐 그러면서 박살이 나면 나중에서는 우리나라 시장도 그때 엄청나게 박살이 나겠지만 현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10배를 더 간다? 위험하죠. 여기서 만약 미국 시장이 10배를 더 가면 그 뒤에서는 실물 경제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서 앞으로 잃어버린 미국의 20년, 30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나이들을 계산해 봤을 때에서 앞으로 30년 동안 힘들다라 그러면 그게 엄청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당장 온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오늘은 공개 방송에서 제약바이오 매매하는 그 목표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잠시 뒤 11시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